2024년 7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천문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무려 35억 년 전의 은하가 담겨 있었죠. 빅뱅 이후 불과 3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우주였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인간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아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해 별들은 하늘에 박힌 작은 빛들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를 거쳐 현대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요,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이 아니요, 우리 은하조차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발표된 최신 우주론 연구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만 해도 지름이 약 930억 광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일 뿐, 실제 우주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무한할지도 모르죠. 이 숫자들은 너무나 우리의 일상적 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로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930억 광년이라는 거리는 상상조차 수 없는 규모죠. 흥미로운 점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1929년 에드윈 허블이 발견한 우주의 모든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서 오늘은 지구에서 우주에까지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우주의 규모를 차근차근 여행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우주 인류의 위치를 다시 만드는 철학적 탐구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지구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여정은 가장 친숙한 곳에서 출발합니다. 지름 약 2,742km의 이 푸른 행성, 우리가 아는 이란 생명체의 보금자리인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이곳에는 당신이 사랑한 모든 사람,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들어본 모든 인간이 살았던 곳이죠. 모든 성인과 죄인, 모든 문명과 제국, 이 작은 점 위에서 대기권을 벗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지구에서 약 38만 센센센 400km 떨어진 이 천체, 인류가 발을 디딘 이란 외계 천체이기도 1909년 10월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최초로 고향 행성을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거리를 시속 100km 달리는 자동차로 간다면 160일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는 단점 3초면 도달하지만 아폴로 우주선은 3일이 걸렸죠. 달에서 바라본 1968년 아폴로 8호가 지구도지 사진으로 유명한 황량한 달 표면 너머로 떠오르는 푸른 지구의 모습,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환경운동의 상징이 되기도 한 이 사진은 지구가 얼마나 연약하고 고립된 존재인지 보여. 태양으로 향하는 여정은 훨씬 더 멀고 험난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 천문학자들은 이를 일천문단이라고, 태양에서 출발한 뒤 8분 초 만에 지구에 도착합니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8분 20 동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업용 제트기로 이 거리를 여행한다면 약 10년이 걸립니다. 태양은 지름이 약 13만 킬로미터, 거대한 핵융합 반응로, 지구가 109개 일렬로 늘어서야 태양의 지름과 맞먹. 부피로 따지면 지구 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불타는 거리, 태양계 전체 질량의 86%를 차지한 중력으로 8개 행성, 수많은 소행 행성을 자신의 궤도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매초 400만 톤의 물 에너지로 전환되며 이 에너지가 지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열과 빛을 제공하죠. 태양계의 행성들을 하나씩 지나가 봅시다. 수성은 태양에서 9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표면 온도가 낮에는 400,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세계입니다. 금성은 1억 82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으며 두꺼운 이산화탄기로 인한 표면 온도가 400, 다음 행성인 60만 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화성은 인류의 지로 여겨지는 행성입니다. 화성에 인간 정착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죠.
하지만 화성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최소 6개월이 걸리며 우주 방사선, 무중력 상태로 인한 근육과 뼈의 손실, 심리적 고립감 등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SA의 화성 탐사 로버들이 보내온 데이터는 화성이 한때 물이 흐르는 따뜻한 행성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에서 7억 7,8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대 가스 행성입니다. 지구보다 318배 무겁고 부피는 1,300배나 크죠. 목성의 대적점이라 불리는 거대한 폭풍은 지구 3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최소 4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성은 4억 4,4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으며 아름다운 고리로 유명합니다. 이 고리는 얼음과 암석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폭은 8만 킬로미터에 달하지만 두께늘과 10m에서 1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천왕성은 8억 1,100만 킬로미터, 해왕성은 45억 4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이곳까지 태양빛이 도달하는 데는 4시간 5분이 걸립니다. 해왕성의 표면 온도는 영하 218도이며 메탄으로 이루어진 대기는 행성을 푸른색으로 물들입니다. 시속 2,000km가 넘는 초고속 바람이 불어대는 이곳은 태양계에서 가장 폭풍이 심한 행성이죠. 1977년 9월 5일 발사된 보이저 1호는 인류가 만든 가장 먼 인공물입니다. 2024년 현재 지구에서 약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여행하고 있으며 빛의 속도로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보이저 1호에는 골든 레코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레코드에는 개 언어로 된 인사말, 각종 자연의 소리, 바흐와 모차르트의 음악, 그리고 지구와 인류를 설명하는 116장의 이미지가 담겨 있죠. 1990년 2월 4일 보이저 1호는 칼 세이건의 요청으로 지구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이 사진에서 지구는 태양빛에 반사된 0.픽셀 크기의 희미한 파란 점으로만 보였습니다.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작은 점을 다시 보십시오. 저것이 여기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저것이 우리입니다.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에는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이 존재합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너머 30천 문단위에서 1,000문단위까지 펼쳐진 얼음 천체들의 고리입니다. 명왕성도 이곳에 속하죠. 오르트 구름은 훨씬 더 멀리 태양에서 2,000문위에서 10만 천문단위까지 뻗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약 1.9광년 거리로 이미 성간 공간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태양권 계면은 태양풍이 성간 물질에 의해 멈추는 경계로 태양계의 실질적인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2012년 8월 5일 이 경계를 넘어 인류 최초로 성간 공간에 진입한 물체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태양에서 약 121천 문단위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이었죠. 태양계를 벗어나면 가장 가까운 별은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실제로는 3개의 별로 이루어진 삼중성계인 이곳은 지구에서 4.37광년, 약 41조 3천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보이저 1호의 속도로 가면 7만 3천 년이 걸리는 거리죠. 6년 스티븐 호킹과 유리 밀러가 발표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는 광속에이트로 날아가는 초소형 우주선을 개발해 20년 만에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흥미롭게도 16년 알파 센타우리 C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에서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프록시마 B라 명명된 이 행성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어 천문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죠. 과연 그곳에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지름이 약 1만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나선 은하입니다.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A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팀이 이 블랙홀의 첫 이미지를 공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나선팔 중 하나인 오리온팔에 위치합니다. 은하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억 2,500만 년이 걸리는데 이를 은하년이라고 부릅니다.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태양계는 은하를 한 바퀴 채 돌지 못했죠. 지구에서
약 100광년 떨어진 곳까지가 인간 라디오 버블이라 불리는 영역입니다.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라디오 방송이 우주로 퍼져나간 범위죠. 이 버블 바깥에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은 아직 인류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100광 이상 떨어진 외계 문명의 신호를 아직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하수를 벗어나면 국부은하군이라는 은하들의 집단을 만납니다. 약 1000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는 이 그룹에는 개 이상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로 지름이 2만 광이며 은하수보다 2배 이상 큽니다. 안드로메다는 지구에서 250만 광 떨어져 있으며 흥미롭게도 우리 은하를 향해 초속 110km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 45억 년 후 안드로메다와 은하수는 충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별들 사이의 거리가 워낙 넓어서 실제로 별들이 부딪힐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두 은하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타원 은하가 탄생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은하를 밀코메다 또는 밀크드로메다라고 부르죠. 국부은하군을 넘어서면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나타납니다. 지름 1억 1000만 광년에 걸쳐 펼쳐진 이 구조는 최소 100개의 은하군과 은하단을 포함하며 총 4만 7천 개 이상의 은하가 모여 있습니다. 천여자리 은하단은 이 초은하단의 중심부로 약 1300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죠. 이곳의 중력은 너무 강력 주변 은하들을 모두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여자리 초은하단조차 더 거대한 구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4년 하와이 대학의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지름이 5억 2천만 광년에 달하며 10만 개의 은하를 포함합니다. 라니아케아는 하와이어로 무한한 천국이라는 뜻이죠. 이 초은하단의 총 질량은 태양 질량의 10경배에 달합니다. 라니아케아의 중심부에는 거대 인력체라 불리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엄청난 질량이 집중되어 있어 주변 은하들을 모두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도 초속 600km의 속도로 이 거대 인력체를 향해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그곳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지름 30억 광년의 이 영역은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전부입니다. 빅뱅 이후 38억 년이 지났는데 관측 가능한 우주가 왜 903광년이나 될까요? 답은 우주 팽창에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일부 영역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은 우주의 가속 팽창을 발견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초신성 관측을 통해 그들은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음을 밝혀냈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암흑 에너지입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의 잔재로 우주 탄생 후 8만 년이 지났을 때의 빛입니다. 13년 플랑크 위성이 촬영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는 초기 우주의 온도 변화를 정밀하게 보여주며 우주론 연구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화석과 같은 존재죠. 그렇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다중우주론을 제안합니다. 우리 우주가 무수히 많은 우주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이론이죠.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생명에 완벽하게 맞춰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여행하며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속한 태양계, 우리 은하, 심지어 우리 초은하단조차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1990년 보이저 1호가 보내온 창백한 푸른 점 사진이 보여주듯 지구는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생명의 요람이 바로 이 자의 작은 지구라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독특한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주의 광대함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는 동시에 서로를 더 친절하게 대하고 이 창백한 푸른 점을 소중히 여겨야 할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인류는 이제 우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35억 년 전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화성 탐사는 인류의 다행성 종으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낼 예정이며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은 국제우주정거장과 함께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망원경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수십억 개의 은하를 관측하고 있으며 스페이스 재사용 로켓으로 우주여행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지구라는 요람에만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우주는 더 이상 먼 곳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펼쳐질 새로운 개척지가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우주 개척의 꿈과 함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드레이크 방정식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만 수천에서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 어떤 신호도 받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외계 문명이 존재할 확률은 높은데 왜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지적 문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희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는 문명이 일정 수준 이상 발달하면 스스로 파괴되는 대여과 이론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죠. 혹은 외계 문명이 이미 우리를 발견했지만 접촉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원 가설이 제안하는 것처럼 말이죠. 2017년 오우무아무아라는 성간 천체가 태양계를 통과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비 로에브 교수는 이것이 외계 문명의 탐사선일 가능성을 제기했죠. 비록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를 자연 천체로 보지만 이 사건은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주의 규모를 이해하는 여정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이며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철학적 탐구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태양계에서 은하계까지,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 이 모든 거리와 규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한없 작고 덧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고 측정하고 경이로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말이죠. 우주가 38억 년 동안 진화해온 끝에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탄생시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며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삶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일까요? 903광년의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